허리의 변신은 무죄. 점 하나 찍고 라디오 찍고 유튜브 찍고 쑥국엔 도다리 정치엔 쩐다리 쩐다 쩔어 쩐다리의 관점평.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철희 소장의 부캐 쩐다리의 정치 평론 시간 마련했습니다. 쩐다리 씨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방송 중에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걸 모르셨다니 나 깜짝 놀랐네. 네. 네, 저도 아는 아니 걸. 출연자가 되니까 방심하게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정신 네. 똑바로 차리시고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 4개 부처 지난주 금요일에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지금 바뀌는 장관분들은 어쨌든 임기 끝까지 가신다고 봐야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예고대로면은 이제 한 차례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주로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개각을 하나요? 소장님께서 또 뭐 청와대에도 계시고 하셨으니까. 임기 이제 거의 1년 6개월이 채 안 남았죠. 그렇죠. 지금쯤이면 새로운 어젠다를 꺼내거나 새로운 개혁 의제를 제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기왕에 펼쳐놨던 걸 잘 마무리하는 마무리. 쪽으로 이제 장관들을 선임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정불가피할 경우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워낙 그 좀 소음이 크다,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 국민들의 불만이 막 생기잖아요. 그 정책은 좀 안 되겠다. 네. 이러면 정책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해서 정책 전환이냐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아니죠. 청와대는 아니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짧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개각을 좀 총평을 하신다면 별로입니다. 특히 국토부. 아니 뭐 누구를 바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인사라는 거는 이 인사를 왜 하는지 메시지. 네, 왜 하는지 그리고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새로운 분들에 대한 기대도 만들어내고 또 과거에 흔히 했듯이 국면 전환의 효과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사람들이 뭐 하긴 했나 본데 왜 했지? 이런 정도의 찔끔찔끔하는 느낌을 줘서 저런 정도의 개각이면 개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상징성도 있고 효과가 있는데 네. 원래 의미를 너무 못 살리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맨날 또 금요일에 발표를 해요. 그래요? 그럼 왜 그러는 거지? 별로 청와대- 자신이 없나? 청와대 출입기자 하셨잖아요. 네. 항상 이런 중요한 인사 발표는 금요일에 많이 합니다. 왜 네. 그러는지 저도. 일단 지난주에 정치쇼 청취자가 보냈던 문자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소개가 안 됐던 건데 1114번 쓰시는 택시기사분이 어떤 문자 보내셨냐면요.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 보내셨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런 문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분들은 검찰이랑 평생 만날 일이 한 번도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근데 검찰개혁은 쩐다리 씨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거는 권력자들. 그렇죠. 특히 뭐 국회의원들이나 네. 고위공직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뭐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부패와 비리를 잡겠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기능이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검찰권의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정치 권력이 검찰권을 장악을 해서 자기 편의 대로 썼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잡아들이고 공격하고 막 그랬잖아요. 검찰을 활용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뭐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가 그냥 온통 쑥대밭이 되잖아요. 또 최근에 보다시피 정치 권력이 이제는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검찰 스스로가 자기들 목적 때문에 수사를 벌이기도 하고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를 뽑고 선출직 공직자를 뽑고 그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라고 만들어 놓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어떤 사람이 밉보였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거나 또 어떤 주장을 세게 하기 때문에 그 심자에 걸렸다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의 민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
검찰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국정이 제대로 가느냐 또는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하고 네. 과거에 조국 사태 때 서초동에 모여서 네. 검찰개혁을 외쳤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1114번이 좀 듣고 좀 설득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안 되신 겁니까? 저도 뭐 일정 부분 지금 데뷔 2주째인데 지금 이제서야 지금 응원 문자가 지금 좀 도착을 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쩐다리 나오는 날인가요? 쩐다리와 정유미 기자님 케미 좋아요. 소장님과 케미보다 더 좋은 듯합니다. 네, 9336번님 제 지인이 아닌 거죠? 의심이. 권선정님도 쩐다리 응원해요 문자 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또 청취자 문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6636번 쓰시는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이런 말씀 하셨나 봐요. 소장님께서. 정치쇼 2부에서 이철희 앵커님이 윤 총장이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윤 총장이 뭐가 억울한가요? 네. 그리고 같은 날 또 이 같은 내용을 듣고 4884번 쓰시는 분은 윤 총장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총장을 그만둬야 합니까? 이런 문자를 또 보내셨거든요. 네. 완전 상반대. 네. 각각의 문자에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억울한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인이 설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쯤에 대해서는 참거나 인내하거나 결단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본인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임명장 줄 때 그렇게 해놓고 언급하셨는데 내가 막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또 제3자가 볼 땐 또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대통령이 총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총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나랑 온통 이거 말고는 아무도 쳐다보지 그렇죠. 않게끔 만든 이 상황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된 이 상황이니만큼 고위공직자인 검찰총장도 윤 총장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잘못을 공직자는 저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형사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큰 잘못을 저질러야 사퇴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자라면 임명권자의 신뢰도 중요하고 더 중요하기는 국민들의 평가잖아요. 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본인에 대해서 적잖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본인의 어떤 행위에 때문에 누가 시작한 거는 논의를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소란 때문에 국정이 혼돈에 빠져 있다, 혼선에 빠져 있다고 하면 저는 마땅히 책임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고요. 네. 본인이 법적으로 밝힐 부분이 있으면 자연인으로서 밝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만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또 한 주가 갔고 여전히 윤 총장은 네, 그렇습니다. 쉽게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럼요. 네. 제가 윤 총장이라도 여기까지 왔으면 또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고 있고 법원에서도 직무배제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했고 99%의 평검사들도 응원해주고 있고 징계위 전에 나가라. 우리 현이 이럴 때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거고 네. 본인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좀 풀렸을 것 같으니까 지금쯤이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나라가 민생의 문제 다른 개혁 과제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저는 애국심을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윤 총장이 좀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바쁘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내일쯤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입장을 사과를 하겠다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해야죠.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그 당에서 공천한 사람인 두 명의 대통령이 법 위반으로 감옥까지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유혈을 막론하고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네.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그건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탄생한 것에 대해서 탄생에 기여한 것부터 뭐 참여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배한지 원내대변인이 그랬죠. 그 이전으로 소급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은 제가 볼 때 평론가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눈에 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차마 국민의힘은 못 짓겠는가 이런 마음이 왜 드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정당이 잘잘못을 하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 없이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선택받을 수 있느냐. 그런 정당은 없습니다. 여당이 잘못한다고 해서 반사이익으로 집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못한 것 같으면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그 이제 원내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공수처법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늘 타이밍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전 지금도 늦었다고 1주만 미루자는데. 글쎄요. 글쎄요.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내일 맞춰서 해야 된다. 네. 네, 오늘도 속 시원한 어떻게 쩐다리 정치평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SBS 정유미 기자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When